경기도가 내년부터 지역 화폐를 도입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왜 화폐냐 상품권이지라고 합니다만 있어 보려고 하든 아니면 좀 더 그렇게 표현해야 의미가 있든 그래서 화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역 화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그렇게 쓰이는 화폐를 말하는 건데 오늘 이 시간 경기 지역 화폐 의견 수렴을 위한 도민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부터 사용하게 될 지역 화폐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사용되는지 장점은 무엇이고 개선해야 될 점은 없는지 좀 많이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말 그대로 이제 내년부터 한국은행권 말고 지역 화폐를 쓸 수가 있는 건데 경기도가 지역 화폐를 도입하게 된 배경 일단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약 아닙니까? 예.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선거 당시 주요 공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022년까지 지역화폐를 도입해 통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당시에도 지역화폐를 사용했는데요. 골목 상권의 실질적 매출 증대 효과가 검증됐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성남에서는 은수미 시장이 바통을 이어받은 상태입니다. 예, 지역 화폐 관련해서 지난달에 두 번의 토론회가 있었다면서요? 예, 경기 남부와 북부 두 번에 걸쳐서 도민 설명회가 열렸는데요. 예. 지역 화폐가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보니 소상공인들이 정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자리가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일단 우선 추진 개요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역화폐 제도는 경기도가 도입을 합니다. 하지만 지역화폐의 발행권자는 도내 31개 시장 군수입니다. 경기도가 주체가 돼 경기 지역 전체에서 쓸 수 있는 통합지역 화폐를 발행할 경우 일부 대도시권으로 소비가 쏠릴 수 있어 각각 해당 시군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A시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A시에서만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발행할 경우 일일이 지역을 한정을 둘 수 없겠죠. 그렇게 되면 본인은 A시에 살더라도 B시에서 지역화폐를 쓰게 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A시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죠. 예, 발행 범위도 궁금합니다. 이게 무작정 발행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일반 발행, 정책 발행으로 나눠서 발행할 예정인데요. 일반 발행은 말 그대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것을 말하고요. 예. 정책 발행은 도에서 시행하게 될 청년 배당이나 산후 조리비 등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정책적인 발행인 셈입니다. 4년간 1조 5,905억 원을 발행하게 되는데요. 예. 일반 발행액은 7,053억 원이고요. 정책 발행액은 8,852억 원입니다. 일반 발행액은 성남시를 기준으로 시군별 소상공인을 비례해서 적용을 했고요. 정책 발행액은 청년 배당 17만 명을 대상으로 1인 연 100만 원씩 1,790억 원과 산후조리비 8만 4천 명, 1인 50만 원씩 연 423억 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예. 정책 발행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도에서 복지 수당을 줄 때 지역 화폐를 통해서 준다. 예. 이런 개념이고 일반 발행의 경우는 이제 상품권으로 보면 되는 거죠. 예, 아까 처음에 말씀을 하셨겠지만 예. 이 온누리 상품권이나 고향사랑 상품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국 단위인 온누리 상품권이나 강원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고향사랑 상품권과는 발행 주체가 다르긴 하지만 운영 방식이나 쓰임새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반 발행되는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에는 6%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박덕순 경기도 노동일자리 정책관입니다. 특히 최대 6%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일반 발행과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을 위한 청년배당, 출산으로 가계에 부담이 되는 가정의 산후조리비의 신규 복지정책 수단을 지역화폐로 보전해 줌으로써 지역 경제와 가계 경제를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너지 정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 지역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골목 상권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도 어떻게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역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제한되기 때문인데요. 예. 지역 내 대형마트나 백화점, SSM 그리고 매출액이 5억 이상의 점포나 사행성 업소 등을 제외한 가맹점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전통시장 등을 찾아서 지역 화폐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태훈 경기도 소상공인 과장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최근에 어떤 최저임금의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떤 임금 부담 또 어떤 경영 부담들이 좀 가중이 되어 왔고요.
대규모 유통점의 그 어떤 확장이라든지 그 준대규모 점포죠. 그런 것을 확장으로 인해서 골목상권이 이제 계속 위축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 국가 경제 또 지역 경제에 좀 부담이 되고 있던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 인식 하에 이러한 그 지역 화폐 도입 확대를 통해서 그 소상공인의 어떤 실질적인 매출 그 증대와 이로 인한 어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됐다는 것들을 좀.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골목에서 쓰게 만들어서 그래서 지역에서 예. 그러니까 뭐 골목 상권을 얘기를 하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골목에서 쓰게 만들어서 골목 상권이든 더 나아가서는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이제 느껴지는데요.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건가요? 시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 일단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시를 포함해서 안양시와 시흥시, 가평군 등은 이미 자체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27개 시군이죠.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되는데요. 네. 참고로 내년 1월 의왕시와 평택시가 지역화폐를 발행하고요. 7월에 군포시가 마지막으로 지역화폐를 발행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도내 31개 시군이 모두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됩니다. 예. 1월이라고 해봐야 이제 뭐 한 10하루 정도 지나면 1월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그래서 이 지역화폐 제도가 본격 시행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그럼 이제 제도적인 기반은 좀 마련이 돼 있습니까? 예. 지난달입니다. 이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예.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도 지난주 도의회에서 최종 확정된 상황입니다. 사실상 모든 게 준비된 셈인데요. 네. 여기에 지역화폐의 전반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가칭 시장상권진흥원까지 설립이 됩니다. 조태훈 경기도 소상공인 과장입니다. 내년 7월 달에 소상공인 어떤 그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인데 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지역화폐 전담센터를 둘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지역화폐 전담센터에 대한 어떤 기능은 그 전까지는 우리 도에서는 소상공인과에서 계속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전담센터를 좀 마련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100%다 이렇게 세팅해서 가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보완하고 앞으로 이제 좀 수정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위한 어떤 모니터링과 분석 이런 것들을 좀 수행하기 위한 그런 전담센터를 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지역 화폐는 뭐 주고 받는 부분이 정확하게 좀 정해져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일반 지역 화폐 같은 경우는 이 소비자들이 어떻게 이걸 구매를 하고 또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건가요? 일단 이미 지역 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시군을 제외하고 한 3, 4월쯤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일반 소비자들은 이 판매 대행점에서 직접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일부 모바일로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시군에서는 모바일 앱으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판매 대행점은 지자체와 이 업무 협약 등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기관이나 전자적 처리 대행업체를 말합니다. 요새 뭐 앱 같은 거 뭐 무슨 페이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 그렇게 이제 지역 화폐도 모바일로도 구매가 가능한가 보죠? 예, 이 시군마다 지역 화폐 발행 형태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게 했는데요. 예. 지역 화폐 발행 형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류, 이 종입니다. 예. 그리고 이 카드, 그리고 모바일이 있습니다. 사용의 편리성을 들어서 대부분의 시군에서 정책 수당을 카드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일반 발행 역시 카드로 발급하는 시군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이 정책 수당을 성남시의 경우에는 카드와 지류, 이 종이화폐죠, 섞어서 발행하고요. 예. 일반 수당의 경우에는 종이화폐와 모바일을 병행해서 발행을 합니다. 의왕시나 포천시의 경우에는 정책 수당의 경우 카드로 발행하지만 일반 발행의 경우에는 지류로 발행하게 됩니다. 향후 이 구매 방법과 이용 안내, 가맹점 정보 관련 안내는 각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뭐 조금 복잡하긴 한데 뭐 카드 형태로 정책 수당을 받게 되면은 이제 신용카드처럼 뭐 갖고 다니다가 쓰면은 좀 편할 것 같고, 예. 종이 경우에는 이제 다른 분들한테 선물할 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상품권처럼. 예. 이 발행 형태의 경우 각 시군에서 결정을 했는데요. 예. 경기도에서 따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좀 보면 이 카드나 모바일 등은 젊은 층에서 이 선호도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예. 이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역시 카드 형태를 가장 선호를 했지만 종이 형태를 선호하는 경우도 많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뭔가 일단 손에 쥐어져야 뭐가 좀 있어 보이는 느낌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예.
그러면 이제 지역 화폐를 사용하는 곳이요. 그러니까 가맹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겁니까? 이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이 발행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예. 이 카드형 발행시구는 가맹점을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이 카드형 단말기가 다 있잖아요. 예. 그 단말기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요. 종이나 이 모바일 발행시구는 가맹점을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점은 조례나 시행 규칙 등에 따라서 이 사업자 등록지 및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업소여야 하는데요. 예.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은 제외가 됩니다.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좀 소비자들 유인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가맹점 등록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시군 담당 부서나 각 읍면동의 주민센터 또는 판매 대행 단체 등에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예. 이미 시행 중인 시군의 경우에는 시군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나머지 시군의 경우에는 시군 담당 부서의 가입 방법을 문의하시면 되고요. 예. 이후 시군 담당 부서에서 가맹점 여부를 심사를 받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 계약 체결 지정서나 스티커를 교부받으면 됩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제 지역 화폐를 왜 추진하고 발행 규모는 얼마고 시기는 언제부터고 또 소비자들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가맹점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이 지역 화폐 도입 확대를 위해서 경기도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1년 계획으로 잡으면 이제 4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실질적으로는 지역 화폐가 지역 경제나 골목 상권에 어떤 경제적 효과를 주게 하고 이게 지속적으로 효과가 유지되게 해야 할 텐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기대 효과를 살펴보는 게 중요할 텐데요. 예. 이런 부분 역시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 도입이 늘었고요. 2016년 말 기준으로 56개의 지역상품권이 도입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6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품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지자체가 지금 지역상품권을 운영을 하고 있었네요. 예. 어느 정도 경제적 효과가 검증됐다라고 봐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 지역화폐 발행액만큼 지역상권으로 투입되는 1차적인 경제 효과는 분명히 발생하는데요. 예. 발행 규모에 더불어서 추가적인 지출 효과도 어느 정도는 부가적으로 나타납니다. 경기 지역 화폐의 경우에는 상당 규모를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책 자금 형태로 발행하기 때문에 1차 투입 효과가 보다 선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장기적으로는 중소상인의 매출 증대에 따른 시장 확대 2차 효과 발생까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어쨌든 매출이 증대하면 중간재를 구매하는 방식이라든가 도매를 통해서 구매하는 방식이라든가 사업이 확장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의 2차적인 경제 효과들이 따라올 개연성이 매우 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외출 감소 효과가 있죠. 대형마트에 가서 하게 되면 본사 수수료, 가맹점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략 30-40%의 금액이 지역이 아니라 더 대도시로 빠져나갈 개연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역 안으로 투여됨으로 인해서 그만큼만큼은 순수하게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예, 지역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대형마트 등을 이용할 수 없게 한 점이 이제 지역 경제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자꾸 이용하고 싶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역 화폐의 경제적 효과 중에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역 상권 이용 경험 확대를 통한 프로모션 효과를 제공한다는 건데요. 최준규 경기연구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전통시장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1차적 방문의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고 2차, 3차에 대한 방문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1차적 이용감의 확대를 통한 프로모션 효과, 그러니까 정책자금 그대로만, 그러니까 8천억에 이르는 정책자금의 효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8천억이라는 것이 촉진시켜주는 민간의 자발적 이용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금액을 가질 개연성이 있다는 거고 지역 화폐를 쓰기 위해서 1차적으로 이 전통시장이나 지역상권 등을 방문하게 되면서 이곳들에 대한 선호도를 증대시키는 이 프로모션 효과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한 번 가기가 쉽지 않지. 가다 보면 단골되는 것도 이제 덤도 주게 되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전통시장이나 그런 것들의 강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경기도에서 하는 정책 발행은 그렇게 이제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일반 발행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일반인들이 직접 가맹점에 가가지고 상품권처럼 지역 화폐를 구입해야
한다는 건데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일반 발행의 경우에 이 경기도에서는 6%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예. 지속적으로 구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입니다. 여기서도 연 6%의 할인 혜택을 가장 메인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초기 정책 단계에서 할인이란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정책 확산의 도구가 될 겁니다. 다만 정책이 더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어떤 메리트 혹은 자긍심 같은 것들을 부여받는 일종의 그 캠페인성 효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면 1조 6천억 가운데 8천억이 차지하고 있는 정책 발행 규모 말고 일반 발행 영역이 자발적으로 확대됐을 때 이 내용들이 좀 더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 상품권을 구매하면은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제 자긍심이 생길 수 있게만 되면은 뭐 기회가 될 때마다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이 최 의원은 이 지역 화폐가 분명 4년 동안 지역 경제와 골목 상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정책 발행의 경우 특성상 더욱 분명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 다만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말이죠. 이게 이 지역 화폐 뭐 보완해야 될 점도 있고 그럴 텐데 어떤 점들을 우리가 염두해 둬야 될까요? 예.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이 궁극의 목적을 생각해 본다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지역 화폐 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역 화폐의 최대 수혜자죠. 골목 상권이나 소상공인들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주 경기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가족이야. 우리가 뭐 태어나서 여기 살면서 수십 년 동안 몸을 부비고 살고 있는데 우리 거 사줘야지. 어디 가니? 옆에 대형마트 생겼다고 그리 가는 게 어디 있어? 이제는 그렇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소비자로서의 지역 주민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역 화폐는 하나의 수단이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상권의 인프라, 환경 자체를 끊임없이 개선하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 우리 상권진흥원 설립뿐만 아니라 여러 상권 활성화 사업들이 이제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저는 가장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이런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 그래서 가게도 많이 리모델링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현대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비 환경을 잘 구축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 두 개가 맞물리지 않으면 지역 화폐만 가지고 실패할 수 있다.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사실 이제 뭐 골목 상권도 이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사실상 예산까지 지원되는 상황 아닙니까? 예. 예, 골목 상권의 소상공인 또 전통시장, 재래시장의 상인들도 그런 또 좋은 기회를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노력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도민 설명회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도입되는 이 경기 지역 화폐의 궁금한 점들 최일 기자와 함께 살펴봤는데요. 문자 보니까 6887번님 지역 화폐 기대됩니다라고 하는 의견 또 주셨습니다. 최일 기자 수고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KFM 스페셜 오늘은요 내년도 경기 지역 31개 시군에서 일제히 발행되는 지역 화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역 화폐가 지역 내 소상공인과 또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오늘 뭐 2부 때도 마중물 얘기 많이 나왔는데 염태영 손시장도 마중물 그랬었는데 이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좀 마칠까 합니다.